포모님, 오늘은 이제 과연 내 종목은 누가 운전을 하는가? 네, 사실 내가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뭐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체가 아니라면 그렇죠. 보통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많이 봐야죠. 보통 종목 하나 움직이려면 못해도 수백억은 있어야 된다. 그쵸. 네, 그런 게 아니라면 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가 네.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겠죠. 그걸 흔히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을 본다. 그렇죠. 뭐 돈의 흐름을 읽는다. 뭐 이렇게 많이 맞습니다.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에 어떤 개인 한 명 한 명이 시장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어떤 시장에 뭐 큰 자금을 운용하는 뭐 특정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보통은 이 시장 영향을 많이 주니까 이제 그런 주체들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읽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세력을 찾아라. 네, 저는 이게 뭐 따로 세력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볼 수는 없고 네.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볼 수 있는 건 저는 프로그램 매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도 거래하시는 분들이 장중에 많이 참고할 거예요. 좀 집중하다 보다 보면 이제 분봉상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특정 개인이 크게 사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 프로그램 매수 매도 이 맞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크로스 체크를 하면 좀 시장을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해당 종목이 프로그램에 관여를 하고 있다. 이걸 이제 파악을 해보고자 네, 이제 이번 주제를 잡았고 그리고 거래 대금을 같이 봐야겠죠, 물론. 그렇죠. 중요하죠. 네. 이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좀 잠깐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네. 이 프로그램이 관여를 하면 이게 종목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 그렇죠. 이게 네. 그 프로그램도 뭐 차익 거래가 있고 비차익 거래도 그렇죠.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잘 보다 보면 이제 뭐 아무래도 뭐 기관 외국인 자금이겠죠. 프로그램이면. 그렇죠. 근데 이게 하루 들어오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며칠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좀 다양한데 그날 당일에 그 당일에 어떤 흐름을 파악을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좀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뭐 그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좋은 종목을 찾고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관여를 하고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기능적인 것과 노하우 이런 걸 좀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그 많이들 거래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시장, 섹터, 종목 뭐 이렇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압축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먼저 보기 위해서 먼저 이제 시장 아마 지수를 많이 볼 겁니다. 뭐 아마 업종 차트에 놓고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피라던가 아니면 이제 코스닥의 지수 방향을 많이 볼 텐데 지금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죠. 아침에 갭 상승을 하고 나서 아마 전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관세 그 이슈도 있었고 지금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것만 보면 이제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죠. 그 다음으로 그렇죠.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게 그러면 국내 증시에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 지수가 상승하고 있구나.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이제 그 다음 번째로 이제 많이들 보고 있는 게 제가 여기 위에 조그맣게 띄워져 있긴 한데 0780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을 보면 대략적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개인, 외국인, 기관이 지금 매수하고 있냐, 매도하고 있냐라고 많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구나. 일단 매수했구나. 매수세가 있구나. 그리고 지수가 상승이구나. 여기까지를 아마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판단이 그 다음 이제 먼저 우선이고 그러면 이 코스피 코스닥에 들어오고 있는 이 흔히들 우리가 많이 예상을 하는 큰 자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섹터, 어떤 종목에 관여를 하고 있냐. 보통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어떤 프로그램의 형태로 보여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은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장중에 프로그램이 계속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다면 여기 맨 왼쪽에 거래대금 상의 종목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들이 큰 자금이 운용하는 주체들이 관여를 많이 하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고 0186 화면이죠. 네, 0186 화면. 그래서 이 화면의 상단부터 하나씩 이제 좀 체크를 해보면서 이제 프로그램 추이를 같이 한번 좀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어떤 종목이 지금 기관 외국인의 관여도가 높구나.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매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포모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
일단 화면 기능적으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보거든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 창이 여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창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순매수 상위 창을 저는 보통 띄워놓거든요. 아, 같이 보는 게 좋겠네요. 네, 같이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종목이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거래도 많고 프로그램 순매수도 많은 애들, 그렇죠. 공통적인 애들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 추가로 여기다가 창을 하나 더 띄웁니다. 0778 화면인데 그렇죠. 이건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팔고 있는지 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2시 39분인데 2시 39분 22초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증감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 이 화면을 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30억을 거래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를 이제 하나 에어로로 바꿔볼게요. 지금 500억 정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그쵸. 저는 보면서 거래를 합니다. 저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가 지금 띄어져 있는데 지금 분봉상 보면 이제 아침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 흐름과 같이 지금 0778 프로그램 순매수 추이를 이렇게 오른쪽에 그래프 누르면 그래프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놓고 잘 보면 아침에 주가랑 비슷하게 움직인 걸 볼 수가 있죠. 아침에 이제 넥스트레이드 거래 시간대 말고 이제 9시 본장이 시작되고 나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 흐름과 비슷하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오전에 매수가 좀 들어오다가 이제 점심시간쯤에 좀 매수세가 좀 약해진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뭐 매도가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2시 넘어서부터 다시 또 프로그램 순매수가 조금씩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랑 같이 지금 분봉상 주가를 같이 보면 아,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구나. 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체크를 해보고 내가 만약에 장중에 이제 거래 계획을 세운다면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사실 이 정도면요. 그냥 프로그램이 움직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좀 대형주인 경우가 좀 이 프로그램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잘 보다 보면 이런 지금 오늘 보면 이전에 이제 이런 고가를 만들어진 구간들에 보면 호가의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물량을 의외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매수해서 걷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오늘 매수하고 있는지 매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수했다가 지금 멈춘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체크를 하면 장중에 이제 트레이딩이나 거래를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쭉 이렇게 둘러보면 뭐 지금 프로그램이 이제 매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마 매도가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매도 있는 종목들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거래대금 상위에서 여기 보시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이 아침부터 지금 쭉 매도가 나온 거 볼 수 있죠. 대략 한 100만, 1000만 원, 200억 정도 지금 누적으로 매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이제 분봉상으로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 관여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고 여기 프로그램 순매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같이 파악을 하면서 아무래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아직 계속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주가 상승에는 조금 제한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측면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프로그램 매도가 멈추고 매수로 전환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럴 때 또 주가가 또 강하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현대로템은 사실 지금 디커플링이에요. 네. 네, 프로그램하고 차트하고. 네. 그래서 변동성이 적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계속 매도하다가 어느 순간 프로그램이 또 매수로 전환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하면 프로그램 매수 전환을 확인하고 분봉상 차트 흐름도 뭔가 전환되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 계획을 세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상반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면은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와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를 형성하는 데서 굉장히 그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네. 더 좋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같이 매수를 하는데 프로그램도 같이 이렇게 매수를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추세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장중에는 조금 더 좋게 플러스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같은 섹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와서 어떤 시장 방향성이 지금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 안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많고 프로그램도 매수가 잘 들어오는 종목들, 섹터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거래 기회를 좀 세워보는 플랜을 좀 잡아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그럼 호가창하고도 좀 연동해서 보는 네. 방법도 좀 있을까요? 아, 중요하죠. 지금 아마 호가도 한번 같이 띄워놓고 보면 좋을 것 파리파리 같아요.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호가 잔량이 이제 어느 구간에 물량이 많이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74,000원에 4,000주 같은 거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 이 프로그램 매수 주체가 이거를 이제 걷어가는지 매수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많이들 보면서 매매를 하시거든요. 네, 이게 되게 좋은 지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내가 뚫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매도세에 있는 물량을 누군가가 큰 덩어리 물량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물량을 가져갈 때 거래량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그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매 형태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덩어리 물량을 확 걷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물량을 지금 프로그램이 걷어갔는지 개인이 걷어가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팁을 제가 하나 더 드리자면 이제 거래원을 보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래원도 볼 수 여기에 있죠. 거래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거래원 입체 분석이라고 있어요. 0128 이 창을 좀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거래원 가면 이제 여러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지금 매수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 있는가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최근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특정 증권사 창구 매수가 많다. 그러면 어떤 특정 증권사,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증권사별 성향이 네,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호가를 돌파를 했는데 키움증권이 많다. 이거는 좀 개인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구나라고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챌 수가 있고 굳이 지금 거래원 상태에서 좀 유의미한 거래원을 찾아보라면 JP모건이랑 이제 그쵸. 모건 스탠리가 좀 유의미해 보이네요.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선 차트로 볼게요. 선 차트로 해서 그래프를 누르면 자 JP 모건 서울, 모건 스탠리 약간 외국계 증권사가 이제 거래원이 조금 상위에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도 지금 이런 식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 전망상 봤을 때 오늘 이 종목을 이제 약간 외국계 자금 계열 느낌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죠. 주가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장중에 어느 정도 분위기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장 마감하고 외국인 기관 매매 수급 동향이 나오지만 장중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나 거래원 그리고 거래량 이런 호가 흐름들을 보고 이제 눈치를 좀 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자. 네. 네. 왜냐하면 이 큰 종목들은 큰 자금들이 들어와야 움직일 수가 있는데 큰 주체들이 지금 사고 있냐, 팔고 있냐. 만약에 이 지표가 만약에 다 반대다. 이 프로그램이 다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때 프로그램이 진짜 주구장창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날에는 굳이 매수를 안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종가까지 기다려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겠죠. 이게 만약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네. 사려는 사람의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팔려는 사람의 입장이 네. 있을 수 있고. 앞에 제일 먼저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부터 얘기를 해보면 특정 창구에서 갑자기 뭔가 매물 출애가 확 나와버렸어요. 네. 그럼 사실 매도 사인으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 네. 보는 관점이라면. 그리고 새로 살려는 사람이라면 갑자기 특정 창구에서 혹은 원래 지금 기존 이제 네. 돈이 들어오고 있는 창구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지금 오늘 평균 대비 더 많이 들어왔어. 네. 그럼 이제 진입의 어떤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평소보다 좀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뭐 거래 대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는 방법도 있고 했을 때 평상시보다 돈이 많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 좀 찾아보면 보통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거는 이슈가 크다. 뭐 섹터의 어떤 펀더멘탈이 바뀔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크기다라고 보면 같이 이제 그런 큰 돈의 흐름과 같이 매매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큰 손들이 사주지 않으면 주가가 못 가요. 사실 전 이 말에 되게 동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안 좋은 종목은 없어요, 사실. 네, 네. 재료가 있어도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실제로 아무리 좋아도 이게 다른 종목에 더 좋은 종목이 있다. 맞아요. 아니면 시장이 지금 그 종목에 관심이 없다. 돈이 거기에 돌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수급이 없다고 표현을 하죠. 그쵸. 수급이 없으면 주가가 계속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프로그램 매매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추가적으로 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전부터 이렇게 쭉 봐요. 오전에는 사기 시작했어요. 9시 반까지. 네. 9시 넘어서까지 지금 18,000이라는 수치가 찍히잖아요. 180억까지 샀다가 보시면 190억까지 넘어갔죠. 200억까지 넘어갔다가 오후 되니까 줄이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둔화가 되는 거죠. 네, 이럴 때 이제 프로그램의 추이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힘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늘이 옵션 만기일일 거예요. 목요일이라서. 맞아요. 아, 그러네요. 보통 이날은 이제 장중에 이런 수급 영향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그 마지막 동시효과, 종가 그렇죠. 결정할 때 그때 또 한 번에 또 수급이 확 들어오기도 하고 확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할 때 그 장중 분위기를 볼 때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특히나 지금 딱 좋은 예시가 나온 것 같아서 HD 현대일렉 같은 네. 경우에 지금 전고점 돌파 앞두고 있는 그쵸.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네. 이거 못 뚫겠는데? 뚫겠는데? 네. 어떤 이런 지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호가 위에 이제 물량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아직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순매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분봉상 주가가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이전 앞에 있는 고가에 있는 이 호가 앞에서 이제 막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그렇죠. 막 이거를 지금 걷어가는 느낌이 보여진다. 보통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이제 돌파 매매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보통 그때 같이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면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 이제 각자만의 그런 기준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프로그램도 보면은 장마판을 갑자기 살 때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아시죠? 네, 30분 정도 맞아요. 15분 네. 앞두고 막판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왜냐면 너무 대놓고 뚫어놓으면은 프로그램도 대놓고 뚫지 않더라고요. 네. 은근슬쩍 살짝 비껴가지고 그리고 네, 이렇게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좀 선형적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고 쭉 나가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막 이렇게 일부러 흔들 때도 있어요. 네, 일부러 네. 매수하는 척 했다가 반대로 다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의외로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 들어온다. 약간 네. 이런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억 갖고 있으면 지금 현재 50억 갖고 있으면 나머지 네. 50억 가지고 차트를 더 띄워요. 네. 그러다가 팔려고 그러니까 올리는 거지. 매수세를 막 줬다가 네. 물량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을 더 샀으면은 이제 한 털 때는 120 털고 다시 또 한 맞아요. 100 샀다가 130 털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매매를 하더라고요. 그 네. 보통 장중에 호재 공시 같은 거 나오는 경우에 맞아요. 주가 급등하잖아요. 맞아, 그때 맞아. 프로그램 같이 네. 보면 이제 어떤 경우는 프로그램이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맞아, 파는 맞아.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러면 이거 조금 이거 안 되겠다. 네, 네. 이거 조금 약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만 신나서 너무 매수를 하고 있고 그치. 이게 큰 손 네. 기관도 같이 들어오주면 좋은데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오히려 조금 그 힌트를 파악할 수 있는 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같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진짜 종가까지 쭉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수량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힘을 계속 봐야 네. 되는 거죠. 지금 힘을 주고 있는지 빼고 있는지 줬다 빼는지 이런 걸 좀 보면서 내가 분위기를 같이 파악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거래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다 보면은 흐름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팔고 있는지 사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향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 뭐 다른 종목들도 뭐 여러 가지들 좀 더 돌려볼까요? 아마 프로그램 매도가 있는 종목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매수가 있는 종목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순매도로 보면은 사실 지금 SK하이닉스가 팔고 있어요. SK 네. 하이닉스 볼게요. SK하이닉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지금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상한가까지 찍혔었어요. 그렇죠. 아침에 네. 이제 작은 거래량으로 시초가에 워낙 전날 미증시가 강하게 급등하다 저 보니까 근데 약간 넥스트레이드 왜 싫어하는지 좀 알 것 그쵸, 같긴 이게 해요. 차트가 망가져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도 그렇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지금 불편한 게 지금 맞아요. 통합 차트로 보면 넥스트레이드 시세가 있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차트가 꺼진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상당히 이게 거래량이 얼마 안 돼요. 이게 네. 거래 없이 이렇게 시초가 이렇게 찍혀버리면 고가가 찍히는데 사실 여기 거래량이 지금 100주거든요. 하이닉스 100주 갖고 지금 여기 고가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걸 이제 만약에 또 KRX로만 보면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KRX로 나오는 거랑 이렇게 넥스트레이드 합쳐진 통합 차트랑 맞습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커요. 차이가 커서 이게 좀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넥스트레이드 네, 같은 맞아요, 경우는 맞아요. 이 작은 거래량으로 좀 차트 왜곡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 왜곡 유래를 좀 줄이는 게 일단 핵심이고 그래서 이제 8시부터 뭐 9시까지 이제 통합으로 보다가 맞아요. 이제 9시 되면은 KRX로 바꿨다가 맞아요. 요즘 다시 그렇게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게 좀 많이 불편하긴 한데 근데 이게 또 왜곡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이렇게 움직인 건 맞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거래는 돼버린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트레이딩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겨버리면 차트가
내가 이거 진입 타점이 안 보여요 이제부터. 맞아요. 그리고 차트가 이제 거래가 많은 가격대가 좀 신뢰도가 높은데 거래가 그렇죠. 없는 가격대에 이제 고가가 찍히니까 맞아요. 조금 이제 좀 그 명확한 차트를 보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이게 이렇게 음봉 크게 버티고 있으면 이거 저항으로만 보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근데 거래가 많지 않았던 가격대라서 사실 알짜배기라고는 보기 어렵죠. 네. 사실 기준봉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눈으로는 또 기준봉으로 네. 보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KRS 차트로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단타 친 이후로 거죠. 프로그램이 네. 조금씩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장중에 오히려 이걸 같이 보다 보면 그 시장 특성도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날에 이슈가 있는 경우에 아침에 반짝하고 오히려 종가까지 뺐다가 종가쯤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장 초반에는 너무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매수가 잘 들어오지 않다가 맞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좀 멀어지는 오후 시간대쯤에 맞습니다.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제 또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 거래원 켜고 네, 거래대금 창은 뭐 안 봐도 됩니다. 이때는 프로그램 매매 켜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창을. 그러니까 이제. 관심 종목이 있다면 내가 맞아요. 주력으로 보는 관심 네. 종목이 있다면 이제 오후쯤에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상 좀 좋은 위치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제 그죠. 이런 것들이 크로스 했을 때 다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 한번 뭐 종가 매매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바닥을 예상하지 말고 다시 갈 때가 바닥인데 네. 누가 사고 있냐, 그렇죠. 어떻게 들어오고 있냐를 파악해보자는 게 이번 주제였던 거죠. 네, 일단 하이닉스가 내려오고 있진 않지만 지금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세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올 때 맞아요. 그때가 잘 가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팔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게 줄기 시작해요. 네, 뭐, 멈출 예. 때. 예를 들어서 53,000이 52,000, 1,000 이렇게 줄기 시작한다. 이거 여기서부터 줄이네? 네. 사네 갑자기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하락하고 있다가 결국엔 매도세가 멈추는데 그렇지. 그 매도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한두 가지가 맞습니다. 둔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차트도 거기에 맞춰서 매도가 멈추고 뭔가 우상향으로 전환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래 준비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다들 어떤 차트 패턴, 어떤 이런 모양 이런 거에만 좀 집중을 하는데 실제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시장 상황의 어떤 그 돈의 흐름 이런 것들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대형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봐야지. 그렇죠. 이게 소형주 하시는 분들이 이걸 갑자기 보고서 하신다? 그러니까 관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맞아요. 이걸 큰 비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작은 지금 소형주 하시는 분들. 대형주 그러니까 거래대금 상단에 있는 약간 기관 외국인 영향이 좀 많은 종목들, 그러니까 일종의 수급주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수급주들한테는 이런 영향이 많이 가는데 또 일반 또 개별 테마주라던가 좀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영향이 되게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재료가 있는 종목을 거래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전 이걸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766을 보시면 ABL 바이오 같은 건 솔직히 프로그램 매매 봐도 되거든요. 네. 지금. 네. 그쵸. 왜냐면 100억 단위로 지금 관여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100억 밑으로는 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00억 정도. 왜냐면 알테오젠보다도 많이 봐요. 지금. 알테오젠보다도 더 많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봐도 된다. 네. 네. 일단 그 어떤 종목마다 그 움직이는 그 투자자들의 주체가 좀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완전하게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종목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의 좀 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알고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종목들이 많아요. 막 정말 개인 종목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라우드웍스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프로그램보다는 이제 개별 수급, 개별 그렇죠. 개인의 트레이딩,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거래원을 봐야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있고 그리고 아까 앞서서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좀 중대형주, 중형주 이상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 영향이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결국 이걸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중장기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나 네. 이런 경우 가격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 일별 수급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네. 그리고 당일의 분위기 같은 것들 그렇죠. 같이 돈의 네. 흐름 그러니까 일단 시황을 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이 분위기가 좋은지 그리고 그렇죠. 이슈가 좋은데 돈이 같이 들어오는지 아무리 이슈가 좋아도 돈이 안 들어오면 지금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밍을 잴 때 이제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주식은 우상향 게임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싸졌을 때가 기회는 맞아요. 네, 안 좋은 이슈 나왔을 때 좋은 이슈가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게 맞지. 좋은 이슈가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면은 한 발짝 느려질 수밖에 없다. 요즘 좀 굉장히 빨라진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슈가 나오면 정말 매수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빠르게 반응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특성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HTS 로그인 제가 졸업을 좀 합니다. 다른 유능한 PD님이 한 네. 명 붙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라이브를 하게 됐고요. 새로운 콘텐츠나요? 네, 아니면 저는 이제 중계를 이제 아, 매일 하게 네. 됐습니다. 뭐 영원히 빠이는 아니고요. 뭐 심심하시면 라이브도 같이 네. 하셔도 됩니다. 전혀 진심 아니신 게 여기서 느껴지긴 하는데. 아 근데 저는 라이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장 볼 수 있는 그 날것의 시장을 봐야지 지난 거 보면 재미가 없어요. 아, 그렇긴 해요. 네, 이 당장 막 나왔을 때 사실 저도 중계가 막 이슈가 있어서 종목이 강하게 막 움직일 때 봐야 더 이게 느낌이 확 오잖아요. 이 종목이 더 갈까 빠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죠. 저는 또 계속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